네, 오늘 슈펜하워 17주차, 총 58주차입니다. 발제를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잘것 없는 재능으로 어,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곡지고요. 제목이 재밌긴 하더라고요. 나의 사고는 복잡하고 섬세한 구조로 형성되었다. 그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민감하다. 작은 먼지 때문에 정교한 기계가 멈춰버린 듯 일상의 사소함이 나의 지적 분출을 완전히 가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민감하다, 섬세하다, 미세하다, 이런 게 결국 천재들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작고 미세한 움직임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잘 많이, 이런 또 좀 도수가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행동 하나, 단어 하나로 그분의 또 그 많은 걸 또 추출해낼 수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좀 많이 보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섬세하고 미세하고 예민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분야에 정통해야만 나오는 거죠.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나는 섬세하고 미세하다 이건 좀 안 맞죠. 153에서 154페이지에 통찰보다는 논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블레블레. 논리는 단순해질수록 강력해지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수록 죽음과 가까워진다. 죽음이 인간의 가장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죽음이 가장 행복한 상태? 이 무슨 말인지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답이 나오더라고.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워진다란. 네. 우리가 뭔가를 좋은 걸 원하면 일단은 좀 고달픔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것처럼 행복을 원하면 고통스러워질 확률이 많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철학에서는 행복, 불행을 그냥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이 친구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거는 행복과 대척점에 있는 죽음을 원하면 행복한 상태, 아니 최소한 불행한 상태는 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 네. 155페이지에 타인보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을 호도하는 그릇된 전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불신과 불안이 밀려온다. 블레블레블레. 네. 나의 존재가 완전한 오류라고 해도 타인보다 지적인 면에서 월등하다는 착각이 계속 필요하다. 나 자신의 비루함과 타고난 인성에 대한 부정으로 심경이 복잡해지는 것은 이 같은 전제를 선택하기 전부터 각오하고 있던 바다. 네. 이런 분들도 자기 스스로가 지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도 그냥,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던 것은 나의 존재가 완전한 오류라고 해도 타인보다 지적인 면에서 월등하다는 착각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었어요. 네, 그냥 제가 여기서 좀 추출해낸 거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잘하고 있다거나 내가 재능이 있다거나 하는 생각이 있어야 보통은 지속할 동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떨어지는데 하면 이게 뭘 이렇게 계속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많은 분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도 좀 많이 느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라도 내가 이 부분에서 좀 잘하고 있네, 재능이 있네라는 걸 가지는 게 또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55페이지에 표지판을 보고도 엉뚱한 방향으로 접어드는 우매함이야말로 나의 특성이다.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재능으로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 그 결과가 오늘이다. 네. 쇼펜하우어 같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철학자 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글을 쓸 때 이 당시만 해도 우매하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네. 보통 인간들이 다 이렇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쇼펜하우어를 그 당시로 돌아보면 좀 이해는 가요. 이 양반도 젊은 시절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30살에 출간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전혀 주목받지 못했거든. 물론 교수라는 직함은 갖고 있었지만 전혀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60 정도 됐을 때 이제 에세이를 한 권 냈는데 그게 베스트셀이 되면서 이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가
주목을 받고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우매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한 3, 40년을 무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159페이지에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저도 참 많이 썼던 문장인데 이게 쇼펜하우어가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번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번민은 욕심에서 태어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욕심보다 강한 무기가 있다.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보다 약해졌을 때 우리는 정의의 길에서 멀어진다. 아니, 정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된다. 욕심보다 강한 무기가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 네. 이 말이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과 좀 비슷해서 왠지 공감이 좀 갔습니다. 160페이지.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내부의 선함을 지속해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생은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몇십 년의 한정된 시간인지도 모른다. 네, 좀 인사이트 있었어요. 결국 신이 이 현상계를 만들고 인간을 보낸 이유는 우리 내부에 있는 너의 선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라는, 그래서 한 70년 정도 사는 이 삶에서 네가 그걸 계속 하라는 그런 얘기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쇼펜하우도 이렇게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이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의미로 해석했고요. 결국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답변을 쇼펜하우가 이 두 문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인간이 태어난 이유는 자기 내부에 있는 선함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쇼펜하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60페이지. 진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평안을 베풀지는 못한다. 그런데 왜 인간은 진리를 찾는가? 이 보잘것없는 짧은 생애 동안 진리를 추구했다는 기만이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이다. 너무 전곡을 찔러갖고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뭐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서 진리는 평안을 줄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쇼펜하우어하고 제가 좀 갈리죠. 이 친구는 진리가 평안을 주지 못한다고 알고 저는 진리는 평안을 줄 수 있다. 단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천을 못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진리를 추구했다는 기만이 작은 평안, 위안을 주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뭔가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가장 고차원적인 얘기로 저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160페이지. 영웅들의 삶은 고통의 입구에서 출발했고 자기 희생의 강요를 통해 완성되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훗날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네. 영웅 중에 뭐 고통을 안 겪은 영웅은 아무도 없죠. 다 고통을 겪었죠. 네. 지금까지의 삶으로 봤을 때 영웅이 되기는 그런 것 같고, 앞으로 희생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161페이지에 가진 자나 이름을 얻은 자의 영혼은 비워진 항아리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속이 어두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만들지만 직접 손을 뻗어 더듬어 보면 차가운 옹기 그릇에 손가락이 아릴 뿐이다라는 문장을 보고 그냥 제가 생각을 좀 가끔씩 했던 이런 내용이 생각났어요. 정보가 가려져 있던, 정보가 없던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웬만하면 부와 명예를 갖춘 사람들의 자료가 세상에 다 오픈돼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정보를 쉽게 섭취할 수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본질을 뭔가 있겠지라는 게 아니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비근한 예로 예전만 해도 서울대 교수라는 명칭이 있으면 뭔가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 너무 아닌 사람들이 거의 90%가 별게 없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이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161페이지에 그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고는 진리의 골짜기에서 길을 찾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이 추악한 이기심에 병들어 절망을 토해내지 않는 한 그대의 영혼은 빛을 알지 못한다.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 청춘은 인생의 지혜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삶이라는 바다 위를 언제까지나 외로이 떠돌게 될 것이다. 고뇌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눈물을 쏟고 절망을 토해내고 괴로움 속에서 기쁨을 찾고 고뇌의 기쁨을 맛보아야만 살아있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161에서 162에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블레블레블레. 지상에서 그대의 고난 육신을 편히 쉬게 해줄 수 있는 안식의 땅이 없음을 그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식, 평안과 안식은 그대에게서 삶의 의지를 빼앗는 적이다. 그대의 삶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대의 삶은 사육자의 의지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네.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이 말을 정말 많이 썼는데 제가 이 말을 어디서 봤냐면 어떤 대학교 입시학원에 팻말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인사이트 있어가지고, 야, 저 강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런 얘기를 저 입시학원 광고 문구에 적어놨을까 했는데, 결국, 네, 쇼펜하우어의 얘기였다. 범부의 입장에서 이런 문장을 생각해야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새삼 제가 다시 느꼈고요. 결국은, 네, 평안과 안식은 그대의 삶의 의지를 빼앗는다는 얘기는 고통과 고단함을 신뢰하라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